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증권에서 연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방금 앞서 교수님 말씀 엄청 빨리 잘하셔 가지고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 좀 발음이 꼬일 것 같고요. 제가 기억도 안 나는 대학 시절 이후에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콩닥콩닥이 아니고요. 그냥 쿵쿵거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원래 20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15분이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필드에서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입장에서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뭐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나라의 디폴트 옵션 제도의 큰 특징이 있는데 아까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본인이 지정받을 상품을 본인이 뭔가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지정해 놓는 되게 기형적인 거는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이미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잘 정착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은 의무 도입입니다. 법적으로는 의무인데 가입자나 뭐 사용자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회사 담당자, 뭐 위원회가 됐든지 뭐 담당자가 됐든지 그들 대상으로 이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도 철저하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원체 저희가 세미나도 계속 해보지만 생각보다 관심들이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인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여튼 그래서 다양한 뭐 설명을 좀 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사 합의로 정해놓은 디폴트 상품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근로자들에게 좋은 다양한 옵션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맞을 텐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의칙이 법 어딘가에 조금씩 녹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신의칙에 입각하지 않고 옵션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뭐 미국 같으면 바로 소송감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택도 없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아주 금리가 낮은 그냥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가 된다는 거고요. 현재는 좀 실무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 최초 가입할 때는 자동 운용 상품이라는 게 있었고요. 기존 가입자는 만기가 됐을 때 이제 자동 재해치라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다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직원들이 뭘 안 하면 그냥 금리 거의 없는 대기성 자금으로 운영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뭘 알아야 할 텐데, 만약에 펀드를 접해보지 못하신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TDF나 BF의 개념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행적인 교육을 좀 저희가 좀 많이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된 상품에 대해서는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여쭤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상품의 수익 구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규약 개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측면에 이제 근로자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DC 현재 적립금을 매년 운용 지시하는 가입자의 비중이 뭐 많아야 한 20-30% 정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내가 언제 적용 받을지도 모르는 거를 지금 지정하라고 하니 관심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나 상품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존의 퇴직연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좀 이렇게 안내를 하고 꾸준하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폴트 옵션이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편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거의 모든 뭐 쉽고 편리하게 모든 뭐 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이 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문자나 뭐 알림톡 뭐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좀 홍보 활동을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 돈이 만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예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포괄 운용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금이 만기가 되면 그 상품으로 자동 재해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을 픽해서 그 상품을 자동으로 사들이는 그런 포괄 운용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없어집니다. 디폴트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두 개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신경 안 쓰면 방치가 된다. 뭐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뭐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디폴트 옵션 상품의 성과가 공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임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디폴트 옵션 제도 자체의 성패도 성패지만 오히려 본연의 DC나 ARP에 좀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관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해야 될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디폴트 옵션 상품이 10개의 그 상품이 대표 상품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마 퇴직연금 사업 자체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각오로 디폴트 옵션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짧아져서 좀 텍스트로 보실 수 있는 거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뭐를 해야 되지라는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여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건지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 제도에서 이제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용사가 만들어 놓은 펀드를 피킹을 해서 그거를 잘 어떻게 해서 제공을 하면 되는데,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비클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품을 가지고 잘 믹스를 하면 저희 사업자만의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현재 열려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5분 남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책임과 재량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확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3개밖에 상품을 편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디폴트 옵션 적격 상품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상품 개수도 확대를 하고 비적격 상품도 편입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운용사의 펀드와 사업자의 포트폴리오가 좀 건전한 경쟁, 상호 경쟁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많지는 않을 텐데 아주 맞춤형 자산 배분을 원할 가입자들 대상으로는 투자 이름도 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뱅가드의 디시플랜의 40% 정도가 이제 일반 DC이긴 하지만 투자 이름이 라인업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성과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 제도에서 이 투자 이름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부 계층에는 아주 좋은 선택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DF인데요. TDF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디폴트 옵션에서 핵심 펀드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재 제도에서는 연령을 감안하지 않고 본인의 투자 성향만 감안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본 것처럼 38세 저위험 투자 성향을 가진 가입자가 있는데 그 회사의 규약에는 2030, 2025 이런 2025랑 예금이 섞여 있는 포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 가입자가 본인의 성향대로 하려고 하면 2025와 예금이 섞인 포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본인이 이제 투자 권유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2030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2030은 합리적으로 TDF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50대가 선택해야 될 TDF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재 제도에서는 2030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 가입자가 적어도 TDF 2045 정도는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약이 없는 상품, 그런 규약이 없는 빈티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좀 하나가 있는데 TDF 관련해서 TDF는 아시는 것처럼 상품 스스로가 위험 등급을 점점 낮춰가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을 제가 5년 전에 지정을 해놨는데 제 투자 성향에 맞게, 근데 디폴트 옵션이 느닷없이 언제든지 가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꾸준히 운용을 하는데 뭐 한 5, 6년 후에 가동이 됐다라고 하면 제 투자 성향보다 훨씬 낮은 펀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투자 성향조차도 쫓아가지 못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TDF 디폴트 옵션에서 TDF는 적어도 본인의 연령에 맞도록 빈티지를 자동으로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TDF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저희 미래증권 DC 가입자 펀드 중에 벌써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고요. 예,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우측표로 보시면 저희가 연령대별로 노란색이 뭐냐면 연령대별로 좀 합리적으로 TDF를 선택하는 빈티지를 좀 칠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령과 상관없이 2025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도 2025에 지금 쏠려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은 개개인을 만나서 설명하면서까지 TDF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DF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처럼 이제 연령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반대로 보면 TDF를 디폴트 옵션으로 올려놓으면 2025에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훨씬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빈티지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장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디폴트 옵션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가입자들이 이 옵트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취지는 그랬었는데 법 조문호 과정에서 약간 뭔가 스텝이 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디폴트 상품을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희 사업에 영향을 크지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사업자들이 만들어 온 상품이 다 디폴트 상품들이 다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겠다고 가정하면 근로자들이 당연히 그 좋은 상품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행 법에서 보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서 그것도 하나의 상품만 옵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트인 한다는 이야기는 디폴트와 별개로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옵트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는 디폴트 상품을 자유롭게 옵트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고요. 저는 퇴직연금 사업자니까요. 그래도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필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